나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게. 나도 토익 초보 때 토익 시험 치러 가면은 그렇게 풀었어, 너처럼. 왜? 다들 그렇게 풀고 있으니까. 곧장 토익 파트 5부터 풀어라. 그것도 최대한 많이. 내가 토익 점수 600점도 못 넘기고 있는데 이 전략 도대체 누가 만든 거지? 그러니까 고수들의 풀이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난 토익 만점이 아닌데? 왜 그분들의 풀이 순서를 내가 따라하고 있지? 토익은 RC에서 시간 싸움이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인 것도 알고 나도 거기에 동의해. 왜냐하면 초급자들은 토익 시험장에 가서 전 마지막 20문제 다 C로 줄 세웠어요. 그럼 난 그나마 다행인가? 그러니까 1C도 100문제고 RC도 100문제야. 근데 왜 RC에만 목숨을 거는지. 파트 5 한 문제 더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양의 단어를 외우고 문법 공부를 하면서 왜 정작 LC 파트 3랑 4에서 10개, 15개 막 틀리는 거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냐고. 내가 토익 950점까지 찍어보니까 RC보다는 LC가 인풋 대비 아웃풋 점수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영역인 거는 확실해. 토익 LC에서 10개, 20개, 30개, 40개 틀리면서도 그 시간에 다른 데 신경 쓰고 있다면 이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고 따라해봐. 그러면 최소한 파트 3랑 4에서 5개, 오답을 5개 미만으로 줄일 수가 있어. 토익 시험 풀이 전략부터 수정해야 돼. 그러니까 LC 시간에는 LC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면 RC를 미리 못 풀어서 불안하지 않아요? 아니, 결국 LC가 만점에 가까워질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전체적인 페이스들이 올라오고 한 지문 통으로 날리는 지문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RC에서도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 한 스크립트에 집중하는 힘이 생기니까 그것이 오히려 파트 7 독해에도 도움이 되더라고. RC의 시간이 부족한 거는 RC로 해결하는 거지 LC 시간을 빼서 푸는 게 아니야. 이 원칙은 세우고 가야 되는 거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토익 700점 이하, LC에서 380점이 넘지 않는 학습자들은 아마 이런 느낌 들 거야. 그러니까 LC 시간에 파트 5를 풀어버리잖아. 그러면 문제랑 보기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훈련이 답은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 찍게 되고 이런 거를 마킹하다 보니 또 다음 문제 오디오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럼 다음 문제 스크립트에 대한 3개의 문제와 보기도 또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오디오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너네 모습 아니야? 솔직히 내가 저 모습이었거든. 파트 3와 4의 본질부터 알면은 LC 시간에 RC를 절대 못 풀 거라 생각을 해. LC 파트 3 한 세트 문제를 한번 펼쳐봐봐. 이 3개씩 엮여있는 하나의 스크립트들이 여러 각각의 방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이 방의 문을 열게 되면 외국인들 간의 대화 상황이 펼쳐질 거야. 그리고 3개의 질문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이 방문을 열기 전 도대체 무엇을 알면 좋을까? 우리가 그 방의 문을 미리 열어볼 수는 없지만 여기 창문을 통해서 이 안의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예를 들면 사무실인지 매장인지 공항인지 물건을 파는 마트인지 우리는 이 예측할 수 있는 단서들을 미리 갖고 이 창문을 미리 들여다보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오디오를 들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바로 이 주어진 문제와 보기들을 한번 빠르게 읽어봐. 그래서 문제와 보기를 미리 잘 읽어놔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강사님들은 보기 중 하나만 답인데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있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다 읽더라도 핵심 키워드만 어떻게 읽어라고 가이드를 하시는 분도 계셔. 근데 사실 정답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읽을 수 있는 시간 안에 최대한 3개의 문제와 12개의 보기로 방 안의 공간의 모습을 미리 머릿속에 그려놓는 것까지 해야 I'm ready. 첫 번째 문제 보자. 38번에서 40번 이 3개를 보면은 여자는 주말에 어떤 행사를 참석하는데 결혼식, 생일 파티, 은퇴 식사, 기념 행사. 남자가 어떤 걸 제공을 하네. 무료 배송을 승인해 줄 수도 있고 디스카운트 할인을 해줄 수도 있고 샘플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을 추천해 줄 수도 있겠다. 그래? 여자는 어떤 행사를 가기 위해서 무엇을 사러 갔나? 여자가 어떤 걸 요청을 하지? 유효 기간, manufacturer guarantee, 보증서, 원산지. 어떤 여자는 어떤 행사를 가는데 무엇을 사기 위해서 이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고 이 남자는 이 여자 관심 있어 하는 물건에 대해서 무엇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여자는 이 어떠한 물건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럼 이거 장소는 쇼핑몰이 될 수 있나? 하여튼 장소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판매자와 구매자와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보자. 41번부터 43번. 여자는 어디를 방문을 하네. 근데 왜 방문을 해?
첫 번째, 제품을 프로모션, 어떤 계약서에 서명하려고 또는 어떤 설비들을 투어하려고 어떤 장비들을 검사하려고 여자가 어디를 방문하는구나. 근데 왜 방문했을까? 다음, 여자의 회사에서는 무엇을 디자인했는가? 이 방문한 여자의 회사에서 무엇을 설계했구나, 디자인을 했구나. 무엇을 설계했을까? 디지털 시큐리티 시스템, 디바이스 투 리프트, 전자 디지털 시큐리티 시스템, 디바이스 투 리프트, 무거운 물체를 올리는 장비, 머신을 모니터링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프로텍티브 클로딩, 보호복, 보호하는. 이 여자의 회사가 세 가지 중 하나를 디자인을 했고 어디를 방문을 했겠구나. 뭘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겠지. 뭐 계약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수도 있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수도 있지. 근데 투어랑 이 여자가 자기 회사가 무엇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했겠구나. 새로운 고객에게 할인을 주는 거. 트레이닝 비디오. 다음, 워런티 기간의 연장. 다음, 커스터머 테스티모니얼스. 그럼 41번에서 43번까지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방문의 창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한 여성이 그 여성의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을 가지고 어딘가에 방문을 했는데 여성과 대화하는 다른 상대에게 어떠한 것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라면은 뭐 계약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제품을 홍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여성은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될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은 이 물건을 구매하려는 고객일 수도 있겠다. 이런 고객과 판매, 영업, 세일즈와의 대화이지 않을까?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지. 근데 나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토익 고득점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이미 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은 이 프로세스가 어떤 대화가 나올 거라는 이 유추하는 이 프로세스 타임이 짧게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인 거야. 세 개의 문제를 읽고 보기를 다 읽고 유추하면서 오디오가 나오는 순간 내가 예상한 것들이 답이 맞구나 또는 틀렸구나 라고 정답을 확인하고 마킹하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 세 개의 문제를 각각 읽어줄 때 나는 또 다음 문제를 한 번 더 읽게 되는 거지. 근데 자, 파트 3와 4 문제와 보기를 읽어야 돼 라고 하면은 진짜 초급자들은 그냥 눈으로 한번 쓱 읽고 다 읽었어요 하는 분, 한국어로 번역까지 해봤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단순히 번역만 해서 오디오를 들을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오픈 뱅크 어카운트, 뭐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머릿속에 머니, 그리고 제품, 뭔가 지불, 물건이 이루어지는 구매 행위, 취소, 그럼 이것에 일어날 수 있는 장소, 은행 또는 스토어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는 거지. 그때가 내가 I'm ready는 상황이고 거기까지 하면은 이미 50% 답은 다 찾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오디오를 듣고 내가 생각한 것과 100% 싱크가 일치하면 완전 재수하고 3초 컷 문제 3개 문제 땅땅땅 답 다 찍고 다음 문제 3개 또 읽으러 가면 되지. 이런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크립트의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의 폭이 커진다는 거지. 그것까지 해야 되는 게 방법인 거야. 이 방법 이해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더 고득점, 즉 만점으로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의 큰 차이 하나 알려줄게. 방에 가서 대화를 들었어.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났어. 답을 다 선택을 했겠지. 또는 못 풀었으면 찍어야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방문을 닫고 바로 다음 방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 그 다음 방에 들어가서도 그 전에 방의 대화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안 돼. 그 전 방의 대화 상황은 이 마킹을 함과 동시에 그냥 잊어버려. 그 현재 방 상황에 몰입을 해야 돼. 이 몰입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몰입도를 준비했다가 최강으로 끌어올려. 그리고 오디오가 나오는 사이에 하나, 둘, 세 개의 답들이 땅땅땅 찾아지겠지. 그리고 나면 그 몰입도를 확 떨어뜨려.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에 또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템포, 이 리듬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파트 3, 4에서 만점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나아가서 독해로 파트 7도 잘하게 돼. RC는 읽기 리듬, LC는 듣기 리듬. 내가 이 45분 동안 이 오디오를 놓치지 않고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사실 그걸 키워야 되는 게 핵심인 거지. 자, 여기까지가 됐다면 그 다음 훈련법은 그러니까 뭐 쉐딩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 스크립트를 오디오로 들었을 때 나만의 언어로 이게 내용이 다 이해가 되면은 쉐딩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개념은 어떤 소리가 저까지 들린다는 거는 나는 그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고, 그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쉐딩을 해야 되는 거거든. 파트 3와 파트 4의 한 세트 정도만 스크립트를 한번 다 프린트해서 정리를 해봐. 그러면 이 대화의 주제가 생각보다 너무 한정적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토익 시험은 본질로 돌아가 보면 토익은 영어로 일하는 환경, 그러니까 비즈니스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야. 그러면 일하면서 나올 수 있는 대화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
지난 정기 토익에 스크립트가 20가지가 있었다고. 그 다음 달 스크립트가 엄청난 다양한 형태가 나와? 뭐 심오하고 철학적인 내용, 화자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내용이 나오냐고.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 안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다 펼쳐지는 거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한정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만 부분적인 소재들만 바뀔 수가 있는 거지 어떤 상황들은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 그래서 한 세트의 LC 스크립트를 모두 정리하고 그것을 귀로 들고 읽어보고 쉐도잉을 통해서 내가 말로 한번 해보는 거야. 내용을 직해가 될 정도로 듣고 따라 말해보는 거지. 아,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하네. 레파토리가 반복이 된다고. 한 세트의 분석이 다 끝났다면 최종적으로 10세트까지 분석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확신하건대 LC 오답이 확 줄어들고 결국엔 LC 만점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자, 결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게. Part 3와 4는 시험지에 나와 있는 문제와 보기를 가지고 그 대화의 상황을 미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훈련이 핵심인 거지. 그냥 단순히 문자만 읽었어가 아니라 그 대화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내는 것까지가 I'm ready 상태인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 훈련, 내가 들었던 게 맞는지를 검증하는 거, 그리고 스크립트를 분석하고 오디오를 듣고 내가 말을 하면서 직해가 가능한 수준으로 훈련하는 거, 그 한 세트를 해보는 거, 그 다음 10세트까지 물량을 터뜨려보는 거. 그러면 LC 만점도 가능하다. 자, 오늘 강의 영상이 길어지는데 토익 초급자들이 하는 큰 착각을 하나 말해줄게. 초급자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이거야. 토익 학원을 다니는 것은 공부다. 아니야. 인강을 듣는 것 공부다. 아니야. 토익 문제 한 세트 풀어보는 거, 시간 재고 푸는 거 공부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거는 45분 동안 영어 오디오를 집중할 능력도 안 되면서 토익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하고 그 능력이 향상이 되었는지 내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 문제들을 한번 풀어봐야 되는 거고, 내가 모르는 게 더 없는지, 새로운 단어나 표현법이 없는지, 시험 트렌드가 바뀐 게 없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토익 학원 강사님들이 하시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학원 다니지 않고도 유튜브에서 컨텐츠들로 할 수 있는 공부는 차고 넘쳐나. Part 3와 4는 더 이상 다른 공부법 찾지 않아도 돼. 오늘 영상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반복적으로 트레이닝을 해봐. 분은 토익이 200점대에서 900점대까지 올렸다고? 이게 진짜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괴물들이 주변에 있어. 항상 하수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이 마치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재능이 있어서 잘하는 거야. 특별한 재능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럴까? 그거는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는 능력치를 키운 거야. 그냥 이 연습을 꾸준히 하는 거, 이 행위를 즐기는 능력을 타고난 거지 영어의 능력치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점수도 못 받는 사람들은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노력 자체를 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노력의 결이 완전히 다른 거지.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노력의 방식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연습을 하라고 했잖아. 어떻게 알려줬잖아. 그러면 일단 해봐. 해보는 거야. 어떤 다른 빠른 방법이 있을까? 그런 거 없어. 일단 해보라고. 그냥 해봐. 그러면 너도 괴물 중에 한 명이 될 거야.